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죽인 대회의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태양그룹 한재민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서,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약을 먹지 못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던 한 여자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자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서명하지 마세요. 온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수백억짜리 계약을 막아선 겁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난입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 이서연이 첫 출근을 위해 섰습니다. 사흘 전 면접, 박미선 비서실장이 이력서를 휙 넘기더니 물었습니다. 경력 단절이 5년이네요? 그동안 뭐 했어요? 감옥이라도 갔다 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이고 주말 근무 필수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학생 남동생 준호가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급성 백혈병,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면 석 달, 수술비 8천만 원, 서연의 통장엔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첫 청소구역은 전무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고급 가구들, 창밖에 서울 야경. 바닥을 닦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상혁 전무였습니다. 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먼지 있잖아. 윤 전무가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먼지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2번이나 닦았으니까요. 하지만 윤 전무는 손가락을 서연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님이야? 죄송합니다. 서연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윤 전무가 걸레를 낚아챘습니다. 야, 손으로 닦아. 아니면 혀로 닦든지. 복도에서 지나가던 다른 청소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전무님, 애가 첫날이라. 닥쳐. 니들이 여기서 돈 받고 일하는 거 모르냐?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윤 전무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첫날부터 제대로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퇴근 후 병원. 병실 문을 열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준호의 눈이 서연의 손에 멈췄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나 손 왜 이래? 아, 이거 청소하다가 살짝 부딪혔어. 괜찮아. 서연은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나, 오늘 첫 출근이었지? 회사 괜찮아? 응, 좋아.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서연은 웃어야 했습니다. 준호 앞에서만큼은. 다음 날 새벽 5시 서연의 다음 청소구역은 회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한재민 회장이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득했고 바닥엔 안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어진 안경을 주워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려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배열이 왜 이래? 금융감독원 7년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매출과 비용 항목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청소부인데 무슨. 서연은 서류를 가지런히 쌓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워드렸나요? 서연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안경 닦아줬지? 서류도 정리해주고. 아, 네.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안경을 썼습니다. 이름이 뭔가? 이서연입니다. 서연 씨, 새벽부터 수고가 많아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네. 아, 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식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직원 식당 가서 아침 먹어요. 내가 쏘는 거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서연의 손에 식권을 쥐어줬습니다.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데. 밥은 먹어야지.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여긴 좋은 회사니까.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박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신입 청소부한테 관심 보이심. 주의 요망. 수신자는 윤상혁 전무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야, 청소. 박미선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안 와? 서연이 황급히 걸레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박미선이 커피잔을 들더니 갑자기 손을 놓았습니다.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박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이 다시 커피를 쏟았습니다. 또 쏟았네. 제대로 좀 닦아. 서연이 참고 또 닦았습니다. 야, 그리고 네가 회장님한테 아침밥 얻어먹었다며 염치가 있어야지. 네, 회장님이 주신. 시끄러워. 앞으로 회장님한테 말 걸지 마. 알았어? 서연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 회의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서.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상했습니다. 이건 매출을 부풀렸잖아. 금융감독원 7년의 본능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뭐, 왜 그런 표정이야? 박미선이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서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재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실장, 지금 뭐 하는 건가?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회장님. 그게 일부러 쏟은 거 다 봤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숨죽였습니다. 서연 씨는 내 직원이야. 내가 밥 사주면 안 되나? 박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 서연은 울컥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 하면 내게 바로 말해요. 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나간 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박미선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까 본 실적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보고서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서연은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준호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골수 이식을 못하면 더 이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8천만 원입니다. 서연의 통장엔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신용 등급이 블랙리스트시네요. 대출 불가능합니다. 제발이요. 제 동생이 죽어요. 서연이 상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죄송하지만 규정이. 상담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밀린 입원비가 2천만 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네, 퇴원이요? 규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누나, 나 집에 가도 돼. 병원비 너무 비싸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이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눈물을 닦고 회사로 갔습니다. 전무실 청소 차례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파쇄된 문서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각들을 주워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매각 계약서 초안. 태양그룹을 매각한다고? 금융감독원 시절의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이었습니다. 매각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회장님을 속이고 있어. 서연은 조각들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동생을 살리는 길, 그리고 이 회사를 살리는 길은 하나뿐이야.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며칠간 서연은 몰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심야 전무실. 서연이 USB로 파일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윤상혁 전무와 박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이 황급히 USB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수상하네. 몸수색해봐. 경비들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USB가 발각됐습니다. 윤 전무가 USB를 컴퓨터에 꽂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 파일들을. 너 지금 산업 스파이야? 아닙니다. 이건 윤 전무가 서연의 신상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전직 금융감독원? 재미있네. 그리고 준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동생? 백혈병이라며? 가엾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 다물면 수술비 내가 대줄게.
8천만 원? 푼돈이지. 하지만 떠들면 윤 전무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원무과장님? 네, 저 태양그룹 윤 전무입니다. 서연의 귀에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전무님. 무슨 일이시죠? 윤 전무가 서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준호라는 환자 있죠? 그 환자 후원 취소합니다. 네. 그럼 내일부터 입원비가 상관없어요. 퇴원시키세요. 윤 전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제발. 서연이 윤 전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선택해. 동생이냐 정이냐. 윤 전무가 USB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USB가 부러졌습니다. 증거는 이미 없는데? 서연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박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알아서 입 다물고 있어. 윤 전무와 박미선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러진 USB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보호자인데요. 퇴원 취소가 죄송합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퇴원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안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은 했어. 아까 윤 전무가 협박하던 장면, 병원에 전화하던 장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서연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옆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누나, 왜 울어? 준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누나가 힘들면 나 수술 안 해도 돼. 진짜야. 안 돼. 그럼 말하지 마. 서연이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재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출근 안 해서 걱정됐어요. 병원 주소 알아내서 왔어요.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누나 자랑스러워해야 해. 정말 훌륭한 누나야. 회장이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사 복지 기금이에요.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회장님, 저 청소부인데 청소부도 직원이죠. 당당히 받아요. 봉투 안엔 수표가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서연 씨가 뭔가 고민 있는 것 같던데 서연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전직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 분식회계, 매각계약서, 윤 전무의 협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없나요? USB는 부러뜨렸지만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협박하는 장면 전부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입 다물면 수술비 대줄게. 떠들면 동생 죽어. 윤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준호라는 환자 있죠? 그 환자 후원 취소합니다.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어요? 발각되면 회장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회장님을 지킬 차례예요. 회장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녹음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윤 전무님의 해외 계좌, 페이퍼 컴퍼니,
도박 기록. 어떻게? 금융감독원 시절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몰래요. 7년간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이런 건 제 전문 분야예요. 회장님,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면 되죠? 사흘 후 서명식이 있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서연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멋있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임원회의. 윤 전무가 마지막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한재민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지난달과 다른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빨리.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윤 전무가 회장 옆에 앉아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제발. 복도에 나오자 박미선에게 속삭였습니다. 계획대로야. 이제 정신과 진단만 받으면 돼.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 일면. 태양그룹 한재민 회장, 치매 의심, 경영 능력 상실. 한 회장, 최근 망언 반복. 직원들에게 돈 뿌려. 서연이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 회장이 청소부에게 8천만 원을 준 것은 정상적 판단이 아니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윤 전무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삼촌 건강이 걱정입니다. 회사를 위해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긴급 기자회견. 윤 전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 회장님 건강을 고려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매각 계약 조인식을 사흘 후 진행합니다. 한 회장님 명의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건 위조 서류야.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내가 너무 약해졌어요.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회장님은 그 누구보다 정상이시라는 걸. 서연은 일주일 동안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은행 계좌, 페이퍼 컴퍼니,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밤마다 준호 병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누나 며칠째 앉아? 괜찮아. 이번엔 끝까지 해낼 거야. 마지막 밤 서연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이 서명식이었습니다. 준호야, 누나 내일 큰일 해야 돼. 응, 누나 멋있게 해. 준호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계약 서명식 당일, 수백 명의 주주, 언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전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면.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재민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윤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촌, 병원에 계셔야죠. 내 정신 멀쩡해. 이 계약 무효야. 삼촌은 치매로. 증거 있어? 바로 그때 서연이 청소 카트를 밀고 등장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서명하지 마세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저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윤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서연 씨. 회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입 다물면 수술비 대줄게. 떠들면 동생 죽어. 윤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호라는 환자 있죠? 그 환자 후원 취소합니다. 전무님은 3년간 800억을 횡령했습니다. 이 계약은 그걸 덮으려는 서연이 준비해온 서류를 뿌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해외 비자금 내역, 도박 기록,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저 여자 거짓말이야. 전직 감독원이라며? 블랙리스트 당한 사기꾼이라고 윤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5년 전에 대기업 비리 고발했다가 블랙리스트 됐어요. 그때도 다들 저보고 거짓말쟁이라 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상혁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 전무가 끌려갔습니다. 박미선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후 준호는 골수이식에 성공해 건강하게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서연은 태양그룹 준법 감시실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복직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어느 날 회장실. 서연 씨 덕분에 회사도 내 삶도 구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저를 사람 취급해 주셨잖아요. 양딸 삼고 싶은데 어때요? 영광입니다, 아버지. 그 후 어느 날 서연이 신입 청소부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신입 청소부 한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단 한 사람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